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이창영 센터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전 그 유동열 원장께서는 직접 확성기를 타격할 가능성도 있지만 더 큰 가능성은 서해 도발 그리고 동해에서도 도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우선 그 박사님의 예상되는 그 도발 가능성 어떤 것인지부터 좀 잠깐 듣겠습니다. 우선 북한이 시행할 수 있는 도발의 양상은 저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우선 자기들이 도발 주체임을 밝히는 도발 형태. 네. 두 번째는 자기들이 도발 주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도발 주체가 누군지 어려운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네. 도발 주체가 자기들 북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형태의 도발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뭐 바다, 해군에도, 해상에도 있을 수 있고, 공중에도 있을 수 있고, 육상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육상에서도 수단이 여러 가지죠. 아까 스피커를 직접 사격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직접적으로 북한이 자기가 도발 주체라는 것을 밝히는 이런 형태의 도발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금방 원점을 확인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누가 도발을 했는지, 도발 주체를 알 수 없는 도발.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라고 어떤 생각합니다.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사이버 문제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목함 지뢰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참 뒤에 고청밀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북한 소유라고 밝혀졌지만 그 당장에는 밝히기 어렵죠. 또 천안함 사태 같은 경우 사실은 한참 시간 지난 뒤에 그 증거물을 찾고 난 다음에야 도발 주체가 북한이다 이게 알았죠. 예, 예. 이런 것처럼 당장 도발 주체가 누구인지 찾기 어려운 이런 형태의 도발이 사실은 더 우리가 우려하고 더 고민해야 될 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어제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재한 심야 회의에서는 일단 확성기 타격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그걸 언급했단 말입니다. 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 우선 이제 이번 이 사건 자체가, 예. 도발 자체가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대북 심리전, 또 확성기 방송에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지목을 하고 그 이야기를 했겠죠. 예.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말로는 그렇게 하고 행동은 다른데,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성동격서라 그러죠. 네. 이쪽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 해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그 행동을 취하고 공격을 하는 예. 이런 형태도 예측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북한의 행동은 네. 사실상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어느 하나도 우리가 그 말을 믿고 그 말에 따라서 우리의 정책을 정하는 것은 맞지 예. 않습니다. 네, 말과 네. 행동이 다르고 예.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어떤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지금 더 이상 북한이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이 행동의 양상도 두 가지겠죠. 하나는 계속해서 이 긴장을 고조시켜서 에스컬레이팅하는 이런 방식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꼬리를 내리면서 시간을 보는 그런 방식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상황이겠지만, 지금 네. 북한이 더 한미가 지금 UFG 훈련 등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대응 태세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예. 더 이상 그 고조를 시켜봐서 얻을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군사적으로 얻을 게 없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많이 생각한다면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순전히 북한이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달리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신 UFG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28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억지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북한에 어느 정도 그 억지력을 발휘합니까? 우선 첫 번째, 예. 한국 그 단독 전투력만 가지고도 북한은 충분히 지금 우리가 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전방 지역의 이런 전투 배비라든가 또는 무기 화력의 화력의 우세라든가 또 감시 장비의 우세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기 또 국민적 이런 공감 단결력 이걸 보면은 네. 우리가 지금 충분히 억제할 수 있죠. 여기에 예. 지금 미군 전력까지 지금 이미 전개돼 있고 한미가 지금 같이 공동 대응할 체제가 지금 구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의 상황은 충분히 억제 가능하고 향후에도 이런 지금 긴장 국면이 에스컬레이팅이 계속되고 북한이 바꾸지 않는 한은 네. 이 시스템 우리도 한도 공조를 풀 수는 없죠. 예. 그렇다 보면 충분히 이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해 나가는.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다 하나씩 모두 배제는 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북한이 공언한 대로 확성기를 타격한다면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공언한 대로 또 국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북한에게도 이미 공지한 대로 만일 그런 물리적인 타격, 직접적인 타격 또 도발 주체가 정확한 타격을 한다면 네. 우리는 거기에 상응하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확성기를 쏘았다. 그럼 확성기를 직접적으로 확성기를 쏜 그 화기가 있을 겁니다. 예, 그 예. 화기와 진지가 있죠. 네. 거기를 우선 타격할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것을 지원하는 그 인접에 무슨 여러 가지 지원 부대가 있죠. 예, 이런 그 화학이나 진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지원 세력. 그럼 이것을 실제 지휘한 세력이 누구냐? 네. 예를 들어서 이군단장이다. 저기 이군단장이다. 또는 그보다 더 중앙군사위원회 어디다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서 어떤 형태든 대응하고 대응을 해서 나쁜 행동에는 네. 나쁜 결과가 간다 하는 교훈을 줘야죠. 네. 그런데 어제 3시 53분에 처음 고사포를 쏴왔을 때 그걸 분석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단 말입니다. 대응 타격까지는 71분이나 걸렸고요. 네. 그리고 그게 로켓포였는지 뭐였는지 분석하는데도 한참 걸렸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원점 타격이라는 것이 그 시간 동안에도 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대응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것이 이제 공격하는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의 차이고 네. 또 이 여러 가지 수단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운용의 문제인데 지금 공격하는 사람은 시간과 장소, 수단을 자기가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방어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분야에 다 방어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복싱을 태권도를 한다. 이 사람이 발로 찬다고 아래를 준비할 건지 우리를 공격 위로 막 이게 모든 걸 다 하면 모두 다 방어를 못 하죠. 예. 그래서 방어할 준비를 항상 다 갖추는데 이제 그걸 공격받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잘 한 겁니다. 잘 한 겁니까? 그 이 정도면? 고사포가 날아오고 그 다음에 뒤에 76mm 이제 직사하게 날아왔는데 네. 그런 것을 대포병 레이더로 감지를 하고 그것도 바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단을 그 다음에 정하고 또 위치까지 정해서 우리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적에게도 더 이상 큰 그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네. 공기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은 예. 그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많은 의사결정과 고려를 해서 네. 상당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한 것이다. 특히 그 전방 지역에 나가 있는 예전 같으면 이런 대응도 사실은 다 지휘 절차를 밟아서 합참 의장까지 아마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장 지휘관, 사단장이나 그 현장 지휘관들이 이것을 바로 해냈다는 것은 예. 향후에도 우리 군에게 어디든 어떤 형태든 예. 크든 작든 또 마지막에는 일개 병사까지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예. 융통성이 우리 군이 많이 높아지고 커졌다는 거죠. 대응력이 커졌다는 거죠. 한마디로. 만약에요, 확성기를 진짜 타격해 왔는데 우리가 그래서 원점을 타격했다라고 하면 또 북한이 가만히만 있지는 않을 테고 뭔가 또 공격을 해올 테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오늘 야당에서 집중적으로 나온 그래서 그냥 무조건 확전만 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을 한 거거든요.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 어떻게 그런 대응할까요? 측면에서 이제 저는 제 생각 대응 원칙은 네. 군, 강, 정, 유. 군은 예. 지금 원칙 그대로 가야 됩니다. 현재의 원칙, 대응 태세, 대응 교정 규칙과 대응 수칙을 정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단지 더 이상 확전이나 더 이상 그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유연성. 예. 그것은 전쟁 중에도 적극하고는 대화를 하거든요. 막 그런 상황에서 군은 이미 정해놓은 거고 이미 각 그 예하 말단 지휘관까지 권한을 다 위임해서 예. 적극 대응하려고 했으니까 네. 그게 맞고 그게 맞습니다. 군 말단에 있는 병사나 말단에 있는 지휘관이 정치적 고려 요소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군은 강하게
정치가 유연하게 그것을 최악의 상황을 맞는 이런 역할 분담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그 유동규 원장께서는 서해로 도발할, 서해에서 예컨대 연평도 쪽으로 또 포격할 가능성, 그다음에 동해 쪽에서 도발할 가능성,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 군은 국지 도발 대응 계획을 가지고 여러 형태의 아까 해상, 지상, 공중 도발 또 그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발 주체를 알 수 없는 이런 도발까지도 다 상정을 해서 각각 그 양상별로 대응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네. 향후에 이런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우리 군은 지금 충분히 대응하고 충분히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군은 계획된 그런 그 작전 계획과 태세별로 대응을 철저히 하고 국민들은 군을 믿고 그 역할에 국민 서울을 보내고 지지하고 어떤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더라도 너무 전체 흔들지 않는 가운데 탄탄하게 하나가 돼서 대북을 대응하는 그런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연평도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섬에 북한이 포병 기지를 설치했다는 것이 얼마 전에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컨대 그런 곳에서 연평도 쪽으로 또 포격을 해 온다면 그런 식의 도발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이미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나왔다시피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포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네. 어떤 규모인지 어떤 의도인지 그 파악이 대단히 그걸 이제 짧은 시간에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각 전방 부대별로 예, 예. 그것도 확인되면은 바로 그 원점에 대응하고 예. 또 이 지역 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예. 이제 그런 일련의 그 활동들이 예. 상당히 그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들이 더 탄탄하게 지금 그런 준비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예. 그 아까 말씀하신 어디가 그 원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공격들, 뭐 사이버도 그렇고요. 네. 그런 공격들을 해올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북한이 우리가 바로 대응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확전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오면 우리는 어떻게 아까 시나리오가 다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누구의 소행인가. 예. 지난번에 우리가 농협 전산망 해킹을 당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거 소행이 누구 소행인가. 예. 물론 이제 당장 그 이 상황적으로 또는 시기적으로 볼 때 누구 소행을 금방 할 수 있고 그 물증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유엔 안보리의 이런 상황이 재수가 될 경우에는 정확한 물증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것이 뒷받침돼야 국제사회도 이렇게 호소를 할 수 있고 또 주변국에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주체가 불명확한 그런 도발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군이나 경이나 우리 안보하는 사람 외에도 예. 일반 국민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그런 것을 사실 전 국민이 같이 총체적으로 전 국민이 합심해서 같이 찾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마 국민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은 진짜로 북한이 내일 이후에 뭔가 군사적인 도발을 해올 것이냐 지금 협박하고 있는 대로 그것일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규 원장께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의 결정 과정 자체가 매우 불투명하고 지금까지 그런 결정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라는 데 무게를 실었는데 지금 이 센터장님께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아까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중에 센터장님은 어느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당장 물리적으로 타격을 하고 막 이런 행동을 벌여서 이 한국으로 보복을 받고 한미의 공동 대응을 당하는 것은 북한에게도 결코 얻는 것이 많지가 않죠. 네. 오히려 시간을 끌면서 지금 곧 이제 9월 3일 날 중국의 전성절 그 항일 반파시스트 그 전성절 기념 행사 있죠. 이 중국도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네, 네. 또 이제 10월 10일 날 가면은 노동당 창당 70주년 행사가 있죠. 그다음에 10월 1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1년에 지금 한 달 내지 두 달 사이에 이룰 수 있는 국제적인 이 행사들을 보고 북한이 이게 끌고 가면은 오히려 지금 당장 뭐 스피커를 쏘아서 뭐 타격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얻는 것보다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더 그렇게 따라서
우리는 군은 제대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정치적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고려하면서 우리 국민들 안심을 시키면서 북한을 제압하는 또는 극복하는 예. 이런 노력 또 대책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 9일이 북한의 공화국 창건일이고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일. 그래서 지금 이 지뢰 도발 전에도 10월쯤에 북한의 어떤 그렇죠. 미사일 도발일 수도 있고 핵실험일 수도 있고 그런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징후들이 많이 포착됐었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군 출신인 이창영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의 견해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